그럼 망신살에 뻗치는 날까지 되니까 승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알겠죠.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8일 할로죠. 찬 이슬이 맺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 방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경선이 4명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원희룡이 올라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윤 총장한테는 원희룡이 올라간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은 법조인으로서 감사원장 최재형 원장이 윤석열 총장의 표를 조금 가져갔었는데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 전주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이렇게 손에 왕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술인이잖아요. 역술인이 말하는 어떤 왕자가 진짜 이게 부적인가 아니면 풍수인가 그냥 쓴 건가,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 역학을 한지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무속인이었고 신병에 걸려서 저는 역학을 공부해서 이 신병을 고쳤는데, 제가 3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부적을 써요. 부적을 쓰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왕자라는 게 부적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또 뭐 이 토론회까지 뭐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 뭐 이렇게 자꾸 이걸 무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역술, 무속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있죠. 이 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뭐 미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사주를 봐보면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도 저한테 이렇게 사주를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천주교인도 있고, 여기는 또 스님들도 오세요. 또 여기 무속인들도 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무속인들한테 제가 혹시 알지 못하는 어떤 주술적인 게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원래 테마사예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테마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는 무속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무속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주술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냐, 왕자가. 그랬더니 한마디로 웃더라고요. 저도 좀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제 어떤 주술적인 개념은 아니고, 제가 볼 땐 약간 이제 풍수 쪽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무슨 무속인이 이러더라고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이게 무슨 주술적이냐고. 부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닭피로 쓰냐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영사로 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확실한 걸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제 부적이라는 거는 경명이라고 그러는데 경면이에요. 경면주사. 경면주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화산이 터지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어떤 광석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색깔은 약간 이제 젓갈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천연 광물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광석인데, 이제 종류가 이제 단사가 있고 이제 광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사라는 거는 조금 이제 철분하고 수분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고, 광명사가 이제 순도가 아주 좋은데, 이제 나는 데는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찌완성이라는 데서 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화산이 터지는 데서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채취되는 광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본초 강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시켜주고 일단 눈이 맑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초 강문에서는. 근데 이제 원래 이거는 옛날에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약재로 이제 경기 치료제로 많이 쓰던 그런 어떤 광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왜 부적을 쓸 때 이걸 쓰게 되냐면,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역학이란 건 뭐냐면, 명리학이란 건 뭐냐면, 목화토금 수성이 지구와 같이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궤도 계산을 해서 365일을 만들었고, 또 사주란 건 뭐냐면, 사주란 건 생년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날에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어쨌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동안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기운이 이렇게 딱 자르는 동시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화성이
굉장히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화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수성이 또 많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지구 가까이에 있을 때 수성의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 사주란 건 뭐냐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골고루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 퍼센트가 골고루 이렇게 들어온 사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기운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날짜에 따라서 화가 많을 때나 토가 많을 때나 금이 많을 때나 이게 천차만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화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토가 너무 많다든지 수가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어떤 한쪽 기운이 굉장히 약해질 때 주로 경기를 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에 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특히 이제 영이 잘 들어오는 사주들은, 제가 경험으로는 화가 없는 사주들은 영이 잘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영이 잘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내 기운 중에서 부족한 걸 얻어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없어지겠죠. 저는 물론 들어온 사람들을 제가 퇴마를 해서 없애긴 하지만, 일단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은 경명주사예요. 이 경명주사는 뭐냐면, 화산이 이렇게 터져서 올라오는 광속 물질로 오행의 기운을 유일하게 흡수하는 돌이에요.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주로 해서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은 굉장히 역하게 발달이 돼 있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순도가 아주 좋아요. 일본산은 이제 화산이 지금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4년 전에 한 2만 원 정도의 이제 크기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크게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순도가 너무 좋아서 그게 이제 경매에 붙였는데 그냥 40억 정도에 팔렸어요. 일본에서 경매로 붙이고. 근데 일본에서도 주로 이거는 경매로 이제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적이냐 해서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어떤 기를 흡수하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300년 전부터 수출 금지 품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행기로 이제 이 경명을 사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일본의 어떤 한 곳에서만 이걸 팔아요. 왜냐면 그 기념품 가게에서 이거를 이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식 수출은 안 되고 기념품으로 이제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사서 이제 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쓰는 그런 광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없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환청이 들린다든지 안 좋은 게 생겼을 때 화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기를 받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를 받는 글자를 써서 몸에 지니게 되면 내가 부족한 화기운이 이렇게 자꾸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심장의 기운도 강해지고, 이제 몸에 이제 기운이 따뜻해지면서 어떤 찬 기운을 막아주는, 영의 기운은 사실은 찬 기운이에요. 찬 기운을 써주는 게 막아주는, 화기운을 받으면서 찬 기운을 막아주는 때 쓰는 거를 부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주를 이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떤 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물이 자꾸 막힌다든지 이러면 내가 필요한 기운을 많이 이제 역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글자를 경명으로 쓰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구나 하고서 이게 발달해 온 어떤 이것도 학문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주술적인 면이 있는 거고, 부적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왕자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좀 이따가는 이제 윤천종장하고 이제 홍윤표, 이제 경선의 누구와 얘기일까 이제 예언을 좀 해드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이름을 잠깐, 왕자라는 게 왜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이게 좋은지 나쁜지 요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운을 이렇게 흡수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이제 기가 이제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기 중에 파장을 타고 이 몸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나 이름이라는 거는 뭐 호적을 바꿔서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줌으로 해서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퍼센트는 아주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이제 이름 정도는 한 여기에 있는 기운을 한 10% 정도 전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가 없다. 그러면 옷을 이렇게 보러 가면 대체로 빨강색이나 핑크색을 많이 사요. 그 다음 내가 목이 없다. 그러면 청색이나 녹색 옷을 주로 많이 사요. 근데 나는 물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정이나 회색을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 내 금이 없어. 그러면 흰색이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토가 없어. 뭐 이 두 분 다 사실은 토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분 다 사실은 노란색을 잘 고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땡기는 거.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이상하게 차만 타면 굉장히 편해져. 이런 것도 왕자 개념이에요. 차라는 건 쇳덩어리야. 그러면 내가 사주에 금이 없어. 그럼 쇳덩어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금기운이 이렇게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은 풍수로 보면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사주에서 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맥에 있는 집은 물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불이 꺼지겠죠. 불이 꺼지게 되면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불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 불을 좀 꺼줘야지만이 금이나 이런 게 안 녹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맥에 있는 집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풍수하고 주술하고 이제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 이런 어떤 왕자라든지 어떤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은 무조건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 화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미음, 비읍은 물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옷, 찌읒, 치읓은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이응, 희응은 토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윤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로 몇 번 풀어서 알겠지만 화하고 토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꾸 불러주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성, 열. 여러분들도 이 사주 어떤 내가 필요한 기운을 알면 본인들도 이름을 쉽게 예명이나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윤자는 이응이니까 토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자는 쉽게 말해서 열이겠죠. 윤성열. 그러면 리을이니까 화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석자는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이름은 이 석자겠죠. 그러면 토토화, 토에 해당하는 거나 화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를 형렬이라고 줬으면 더 운이 조금 한 10%더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으로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홍준표. 홍준표는 토하고 금이 부족한 사주예요. 이것도 이제 좀 풀면서 풀어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홍준표 같은 경우 홍은 토에 해당하는 거고 주는 금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토금이 필요하니까. 이 표차는 쉽게 말해서 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어때요? 토에 해당하는 이름이니까 준영이라고 줬으면 더 이름이 기를 받는 이름으로 좋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왕자를 썼어요. 왕이라는 거는 이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토에 해당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풍수학적으로 어때요? 이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는 믿음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신중한 거고, 토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토가 또 들어올 때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토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긴장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이나 이럴 때 너무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누가 할머니가 왕자를 써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그냥 왕자는 지위가 싫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쓰고 나서니까 조금 안정이 되는 거야. 토론에서도, 토론장에서도 좀 안정이 되고, 어떤 풍수로 이래서 어떤 글자나 이런 거는 한 3% 정도 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명으로 만약에 썼다. 그럼 한 70% 정도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크게 기운은 안 받더라도 약간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풍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뭐 이게 주술적인 의미다 이렇게 하면 진짜 소머리가 웃을 일이에요. 솔직히. 저 혼자 웃었어요. 제가 이 업을 3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이건 어떤 풍수학적으로 그냥 우연치 않게 누가 왕자를 써줬는데 그걸 지우지 않는 이유는
그걸 쥐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걸 쓰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이게 어떤 주술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부적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먼저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 제가 풀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운 위주로 11월 5일 날 오늘 이제 경선 날짜가 이제 TV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과연 누가 웃을까? 누가 운이 좋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10% 이상 지금 홍준표, 준표 형이라 할게요. 준표 형이 조금 앞서가고 있고, 성렬이 형이 조금 이제 뭐 국민의 그 경선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은 참고적으로 달력을 보면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달력을 봐서 확인해 드릴 텐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12일까지는 정유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이, 지금 현재는 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준표 형이 조금 이번 달은 운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왜 그런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성렬이 형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작은 사주예요. 조그만 이렇게 땅이 있고 한겨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물이 많은데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자수가 2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들이 얼어있다. 이게 대체로 이제 신약한 사주인데, 근데 얼어있는데 얼어있는 위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이 얼어있는 나무가, 얼어있는 이 땅 위에 나무가 얼어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직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꽁꽁 언 땅에서는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햇볕이 없죠, 사주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화기운을 좀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장모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랫사람, 사업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그 다음에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러면 이 사주에서 항상 제가 역학을, 이 사주를 풀어볼 땐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햇볕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럼 화가 11월 5일 날 화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에서 이번 달이 이제 무슨 달인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사주를 잠깐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화가 없기 때문에, 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엄마, 문서, 공부지만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럼 심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쾅쾅 쳐주는 게 약한 거예요. 물론 안경은 잘 안 쓰고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심장이 약하니까 피가 눈 쪽으로 빨리빨리 안 올라가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오고, 그 다음에 심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어때요? 피 공급이 눈에 빨리빨리 안 되니까 시력이 대체로 떨어져요. 그래서 대체로 근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시험 볼 때 빨리빨리 푸는 능력은 조금 떨어져. 그래서 아마 8번 떨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 대신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많아요. 이제 한 번 익힌 건 안 잊어버려. 그래서 늦게 이제 대기만성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는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토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토론 아마 제일 잘할 거다. 이미 뭐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 뭐 토론을 되게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떠세요? 토론 들어보니까 아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걸 안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한다 해서 제가 토론을 제일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쨌든 이 화가 있어야지만이 어때요? 이 얼어있는 땅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때요? 이 얼어있는 물이 녹아서 쉽게 말해서 처복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얼어있는 이 지하수도 다 녹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항상 안 좋은 게 들어올 때는 이 금이, 지하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 많은 물을 이렇게 가다 줄 수 있는 댐이 필요하다. 이 나무도 심고 이걸 녹여줬으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녹여줬으니까 이 땅이 넓어져서 이 물도 맑고 막고 이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운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친구와 동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지하수가 올라오면 어때요? 항상 장모 문제나 아랫사람 문제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봤던 거니까 일단 대운을 한번 봐드릴게요. 대운은 5대운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지속이 되는데, 이 오화라는 거는 60%,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10년 주기의 달력을 대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운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대운이 어떤 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주는 화가 부족하니까 이 화가 대운에서 10년짜리 대운에서 이게 60%가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신약하니까 어때요? 이 땅들을 다 땅이 녹고 물이 어때요? 다 녹겠죠. 요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나를 힘을 주는 기운하고 내가 힘이 약했을 때는 내가 이 화가 60%가 들어와서 이 물을 녹이고 내가 신강해졌을 때, 운이 들어왔을 때, 인비운이 왔을 때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녹여야지 결혼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신약사주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오화대운, 이게 60%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달이 궁금하시겠죠. 이번 올해는 쉽게 말해서 신축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초반에, 이게 9월 23일까지는 금기운이 굉장히 강했다. 제가 천기의 흐름을 계속 맞춰보고 있는데, 금이 좀 강해졌으니까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23일까지는, 근데 또 다룬에서 지금 현재 달이 정유, 또 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금이 지하수가 이렇게 큰 운은 좋아도 지하수가 이게 한 30% 정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장모나 아랫사람은 뭐 장재원 상황실장, 그 문제로 또 한번 아들이 또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터졌었고, 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왕자 논란으로 인해서 또 이 금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금이 30%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주지 못한다. 그럼 앞으로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10월, 제가 항상 얘기했죠. 12일부터는 무술이 돼요. 무술. 이 무술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둘 다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느냐 좋은 게 뭐냐면, 이 술토라는 거는 요게 이제 아마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땅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이 오화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풀로 변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윤 총장한테 쉽게 말해서 10월 11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는 달운이 최고의 달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작년에 10월 달서부터 그때도 이제 술토가 들어왔거든. 그때 지주일이 급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 달에는 어때요? 이 오화하고 술토가 삼합을 해가지고 이 불이 80%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1년에서 23일에서 또 토가 넓어지니까 대운, 그 다음에 1년은 달운까지 좋다. 근데 하루 일진이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11월 5일 달력을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정사예요, 정사. 이 정사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불이고 이것도 불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10% 불이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웃을까요? 굉장히 운이 좋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운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경선에 무리 없이 승리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표형 같은 경우에는 이사주는 사실 일반 철학관에서는 조금 뭐 이사주는 원래 이사주로 봤을 때는 하루 전날로 보면 경금일주라 토금이 필요한 사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윤석열이라고 이름을 진 것 같은데 금을 넣어서, 그거는 역행해서, 그러면 이 금이 들어올 때 요 지금 현재 달하고 전달에 아랫사람으로 문제가 안 생겨야 돼. 내가 필요한 기운이면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역행하는 게 뭐냐, 왜 자꾸 날짜가 하루 전날로 보고 어쩔 때는 정 다른 일간이로 보느냐, 역학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와서 뭐 선배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문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을 저도 모르고 살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5-6명은 잘 맞는데 몇 명은 자꾸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역행으로 돌려보니까 날이 틀린 날이 되면서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문자를 자꾸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강의가 거의 맞는데 왜 역행이라는 걸 잘 모르겠대. 근데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이 지금 준표형 같은 경우에도 역행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원래 날짜로 보는 게 아니라 날짜를 다시 잡아서 봐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금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이제 월에 상관을 갖고 있고, 이 사주도 사실 신약한 상관격에 해당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면, 이 상관이라는 거는 말을 좀 욱하게 직선적으로 욱하는 건 있어. 근데 신강은 까지 욱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사주고, 신약의 상관은 뭐냐면 욱했는데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져. 그래서 괜히 괜히 말했다 하고 길게 가진 않는 소심한, 겉으로는 뭐 강해 보이지만 제가 저를 사주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말만 그냥 욱하니 하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금이에요 이렇게. 근데 흙이 작고, 그 다음에 비가 막 이렇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땔감이, 오행은 뭐 골고루 다 들어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좋은 사주인데, 뭐가 부족하냐면 제가 쭉 이렇게 지나온 거를 맞춰보니까 이 토나 금이 들어올 때, 토금이 들어올 때 항상 운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은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는 엄마, 문서,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도 장모예요. 사업체, 진로, 표현력이야.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오행은 다 있지만은 이 물이 많고 불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흙이 들어올 때나 금이 들어올 때 항상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체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토가 없는 사람은 우리 인체에서는 성격적으로 믿음이고 위장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력이 굉장히 약하고, 금이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음식을 먹어서 조금 먹는 데다가 위에 대장에서 호르몬을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마른 체구고 왜소한 체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좋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은 지혜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뭐 강한 성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은 훅하니 뭐 독설 한마디 툭 던지지만 집에 가서는 에이 괜히 했다,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 이제 운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신중하고 의심이 굉장히 많고, 금이라는 거는 결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없는 사람들은 맺고 딱 끊는 결단력이 약해. 그리고 어쩔 때는 되게 약한 모습이 또 보여요. 사주에 따라서. 저는 저희만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사주는 토나 금이 들어올 때 항상 운이 좋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운이 뭐가 들어와 있느냐. 지금 대운이 사대운, 신사대운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전은 49에서 쉽게 말해서 63년 전까지는 계속 이 토, 금으로 흘렀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대운에서 굉장히 잘 들어온 사주예요.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게 산 사주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대운이에요. 근데 왜 지주율이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느냐. 물론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역선택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역선택도 운이에요. 운이 좋기 때문에 이 뜻하지 않은 뭐 역선택까지 누가 이 역선택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운이 좋으니까 혜택을 받고, 민주당 당원들도 찍고, 또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도 홍준표를 여론조사에서 찍는 그런 이제 상황이야. 그것도 사실 준표형 운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번 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유, 오늘도 유금이에요. 근데 올해가 신축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토, 금이 필요한데 1년 운에서 토하고 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달에서 이 유금이 들어오니까 지지율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이번 달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경선하는 달이고, 날에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대우는 사실 좋진 않아요. 대우는 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불이 60% 강해져 있는데, 일년운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항상 이 대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고, 달운도 좋고, 날운도 좋아야 돼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쉽게 말해서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운이 부다 이 말이에요. 이 사이에는 사실 또 망신살까지 껴있어. 거기에 요번 달이 이제 무술달이에요. 그러면 이 사하고 이 술이 만나게 되면 이거를 원진살이라 그래요. 원진이란 건 뭐냐면 끊임없이 다투는 살이야. 그러면 하도 이렇게 원진살 걸려서 다투게 되니까, 옛날에 이제 역학 하시는 사람들이 이 원진살을 없애는 게 좀 없을까 하고 경명으로 이렇게 부적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하고 술이 원진이라는 거는 서로 다투고 구설이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일서부터 이 경선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다투고 구설이 생기가 망신살을 당하는 그런 운이에요. 달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달 자체는 무술은 어쨌든 준표 형한테는 토가 들어오니까 일년운이나 달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어떤 게 나을까? 날이 중요하겠죠. 근데 날이 정사날이야. 그럼 이건 둘 다 불이니까 윤 총장한테는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 울 수가 없겠죠. 화가 들어오니까 가장 윤 총장한테는 좋은 그런 일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준표형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또 날이 또 사야. 그러면 달하고 또 여기서 원진이 걸리죠? 그럼 망신살에 뻗치는 그런 날까지 되니까 승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알겠죠.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쉽게 말해서 경기지사 대장동 문제로 너무 지금 매일같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 운은 어떨까 이번 달이. 사실 이번 달은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나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사주가 하도 여러 개 올라와 있더라고. 형수가 얘기하는 사주도 있고 뭐 인터넷에 올라온 사주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지나간 거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무술년이더라고. 이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때 김부선 문제, 형수 문제, 형님 문제 이런 게 다 이 무술년에 다 터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무술이라는 건 토가 들어오는 달이거든. 특히 이 술달에 2018년에 이 술 때 관제서나 구설 모든 게 다 이때 엮였더라고. 그러면 이번 달은 지금 무술달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봤을 때는 2018년을 한 20%로 보는 거고, 이 달로 봤을 때는 10%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의 운에 반은 구설에 휘말리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인사주는 이제 하나밖에 올라와서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풀어봤는데, 부인사주에서도 토가 많은데 이 토가 들어오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굉장히 부인 운에도 나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번 달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제구설이라든지 지금 뭐 배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총장보다는 더 문재인 대통령이 나쁠 때 왜 이렇게 이재명이를 지원을 할까? 아니면 또 양정철이 제가 알기로는 모사예요. 저 문 대통령의 모사를 알고 있는데 또 만나서 또 어깨동무하고 찍고 좀 친하게 막 사실은 이재명이 되면 문 대통령이 더 힘들어질 텐데 더 청송을 갈 가능성이 많은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대장동 딱 터지면서 제가 답이 딱 나왔어요. 이건 뭐 제 나름대로 추정인데 그동안 그게 굉장히 안 풀렸었거든. 왜냐면 제가 문 대통령 사주도 풀어보고 이재명 사주도 풀어봤는데 경기지사 사주도 풀어봤는데 궁합이 되게 안 좋은데 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혹시라도 되면 문 대통령한테는 가장 나쁜데 왜 지원을 할까? 그냥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또 운도 사실 문 대통령이 내년부터는 이제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서 굉장히 나쁜 운인데 나빠질까 이럴까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 근데 이번에 대장동이 딱 터지고 나서 답이 딱 나왔어요. 왜냐하면 문통이 쉽게 말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대장동 사건을
몰랐을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답이었다. 이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그게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워낙 이제 크게 만약에 이제 터지게 되면 터뜨리질 않고 그거를 보험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임 후에도 어쨌든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어떤 약점이 많이 갖고 있으면 생활이 편하겠죠. 건들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대장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청와대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그래서 모든 뭐 정보라든지 모든 걸 다 관장하는 데가 모든 국정을 다 아는 데가 청와대인데 어떤 자료가 없겠어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추정이지만은 아마 청와대나 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에도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고민되겠죠. 이 대장동 터지기 전에는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점이 없어서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처럼 그래도 어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전두환이 저기 백담사 보냈잖아. 그 생각도 했겠죠. 혹시 약점이 없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이 그래도 내가 자료나 이런 거를 많이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더 편할까? 하고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대장동에서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어때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좀 다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에서도 이거를 막으려고 보험을 잔뜩 이제 그럼 보험을 들려고 했던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야 내가 생각할 때. 어쨌든 자기를 조사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다음 도움 줄 사람이나 조사하고 힘들 사람을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걸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게 다 깨지고 문통 입장에서도 대장동이라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자료나 보험을 들어놓은 게 다 깨지니까 지금 잠설 칠 사람은 또 따로 있겠죠.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그렇다 그래서 어떤 뭐 약점이 없는 이낙연을 대타로 쓰자니 워낙 이낙연 대표는 이번 달 운이 나빠요. 토가 많은데 토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대체하기는 좀 힘들고 좀 대안을 생각하기에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